유엔군 총사령부가 오늘 북한 귀순병사 JSA 피격 사건의 전말이 담긴 CCTV 그리고 열감지 카메라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의혹과 논란을 빚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밝혀진 JSA 총격 사건의 진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군 군사 분계선 넘어왔다. 그동안 정황적인 부분으로 봐서 넘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저희가 뒤에 보이는 건물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창문이 4개가 있죠. 빨간색 2개는 북측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2개는 남측 지역의 창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총수 이미 이 건물을 완전히 지나서 남측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진술 정확하게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부분 여태까지 진술과 증언은 많았었는데 영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네, 아무리 저 지역에 철조망 같은 그런 명확한 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화면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파란색 부분, 저 창문이 4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2개는 남측이고 2개는 북측이거든요. 저것은 누가 봐도 저 지역에 근무한 사람이랑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 은색 건물은 북한군이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자주 보는 그 파란색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3개는 한국군이 관리를 하고요. 저 은색 건물이 4개가 있는데 저건 북한군이 관리를 해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건물의 남측 북측을 모를 리가 전혀 없죠. 따라서 저 부분을 넘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온 것이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저 넘어온 저 사람이 저 군인이 바로 엎드려 쏘아를 해서 소총으로 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쏜 그 총알이 제대로 명중을 해서 그 기순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확인하러 내려온 그런 의도적으로 내려온 것이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총격을 가하던 3명의 북한 병사가 이미 북측으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끝까지 분계선을 넘어서 남측까지 넘어왔던 이유, 무언가 본인이 사격을 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모습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권총을 든 사람들은 다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고 네. 저 소총수는 초소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소에 있으면서 아까 차량이 돌파될 때 네. 다른 초소에서 뭔가 지시를 무전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작전 수행을 했던 북한 병사입니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는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책임감 때문에 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논란이 됐던 부분, 이 정전협정 위반의 첫 번째 사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 확인된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상태의 오청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과연 북측에서 이미 총상을 입고 넘어왔는지 아니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오청성을 총격을 가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이미 우리 남측 지역을 넘어와서 수십 미터를 달려가는 오청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총격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총상을 입고 저렇게 달릴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측으로 넘어온, 즉 정전협정에 의하면 우리 남측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40여 발을 총을 쐈다 그러는데 네. 대부분의 총알이 남측으로 넘어온 그 귀순병에 대해서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저 지금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뭐 한 2차선 보통 우리 그 일반 도로도 2차선이 한 8m 정도 돼요. 그런데 저기도 한 8m 정도 되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저기 가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차선을 실제로 한 4차선을 그어도 되는 면적인데 2차선만 그어놨을 뿐이에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니까. 네. 따라서
저 정도로 뛰어왔으면 지금 이제 복부 관통상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에서 복부 관통상 최소한 그 총알은 지금 안 맞은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미터를 남쪽으로 왔을 때 엎드려서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소총 관통상이 아닌 권총 사격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총상을 입은 사람이 저렇게 정상적인 질주를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JSA 총격 사건 중에는요. 4명의 북한군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4명의 역할 가운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 소총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엎드려 쏴 하는 오른쪽 전봇대 뒤에 보이는 저 소총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권총을 든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권총 사격을 하는 북한군 병사고요. 소총 사격을 하는 두 사람은 노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엎드려 쏴 자세로 소총을 하고 있는데 엎드려 쏴 그리고 무릎 쏴로 사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엎드려 쐈다라고 하면 정조준에서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쏴 자세로 사격을 한 저 소총수 지금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조준 사격이라기보다는 자동으로 놓고 여러 발을 한꺼번에 사격을 가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엎드려서 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발을 쐈고요. 지금 이제 불꽃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서너 발을 쐈는데 저 소총 2라고 지금 적힌 저 무릎 쏴한 저 마지막에 온 저 소총수는 순간적으로 6, 7발 정도를 쐈어요. 불꽃이 6, 7번 정도 아주 빠르게 번쩍했거든요. 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88식 보총, 저걸 이제 AK-74를 이제 베낀 건데, 네. 저거는 단발 사격과 자동 사격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발, 반자동, 자동 세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건 반자동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동으로 놓고 짧게 네. 방아쇠를 짧게 끊어서 쏜 것이죠. 자.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피디님, 그러면은 소총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청성이 총상을 입은, 즉 소총 탄환의 관통상을 입은 그 상처, 앉아쏴 좌세로 자동 사격을 한 저 소총수의 총알일 가능성과 엎드려서 조준 사격한 이 소총수의 탄환과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 엎드려 쏴 조준 사격한 북한군 병사의 총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주범 소총수가 바로 이 1번 소총수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조준 사격을 엎드려서 했던 이 소총수가 바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적극적인 행동의 바로 그 소총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범 소총수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4명이 출동해서 현장에 총격을 가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유독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북한군 병사 중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국정 교수에 따르면 이제 오총성이 키가 1m 70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그 엎드려 쏜 사람, 무릎 꿇어 쏜 자세로 사격한 사람이 키가 1m 70 정도 되고 네. 권총을 발사한 두 사람은 경무원 출신이라 키가 한 1m 75cm가 넘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엎드려 쏜 사람과 꿇어 앉은 자세로 자동 소총을 발사한 사람들은 경무원이 아닌 나름대로 저 판문각 안에 뭔가 탈북 군인이 있을 때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스나이퍼 부대, 네. 그러니까 이 저격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엎드려 사격에서 이 오총성을 명중시킨 저 친구는 경무원이 아닌 네. 말하자면 그 판문점 안에서 뭔가 탈출하는 군인들을 사살할 수 있는 부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오다를 상급 부대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와서 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제일 먼저 저 MD를 넘어와서 아마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시신을 끌어가려고 했는지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런 여자인 영상을 보면은 권총 사격을 하는 사람과 무릎쏴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당황한 상황에서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쏘지 못하는데 첫 번째 1번 소총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려오자마자 곧장 엎드려 쏴를 하거든요. 이 말은 즉 조준 사격에 굉장히 능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소총수, 저격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북한군이 굉장히 그 위협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월남전에서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것이 네. 허리장들만 전부 다 북한 저격수가 베트콩 저격수가 이제 많이 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군은 이렇게 저격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소총수 1번이 저격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기 보면 저 소총수 1번이 지체 없이 몸을 던져서 그렇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엎드려 쏴를 하죠. 그냥 뭐 일말의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몸을 던져서 조준 사격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소총수 2번이 거기도 이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고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비틀거리는 권총 들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자기도 또 엎드리면 네. 사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앉아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무릎쏴를 해야 또 각도가 서로 간에 또 보완이 됩니다. 저런 것을 평소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훈련이 되게끔 네.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특수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해소된 궁금증 세 번째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뉴스 전문 채널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촬영한 TOD, 즉 열감지 영상 속에 대대장은 없었다 라고 보도를 했었죠. 과연 TOD 영상에 없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북한군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3명,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고 있었고요. 나무 뒤에서 2명이 더 움직이고 1명은 그 자리에 멈춘 상태로 무엇을 합니다. 엄호를 하는 것으로 진술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리를 살펴보니까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지점에서 약 8.5m 되는 지점에 권중영 JSA 대대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2명이 현장까지 계속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5m의 거리가 과연 직접 구조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TOD 열감지 영상의 대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라고 했던 보도는 분명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부사관 2명이 귀순병상을 끌고 가고 이 지점에서 다시 대대장은 합류한 뒤 뒤쪽에 오는 구급차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영상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 대대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떻게 해소가 좀 된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영상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JSA 대대장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준 기자, 예.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사람들은 직접 대대장이 끌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대장이 답변을 한 것은 자신의 그 상관들이 왜 지휘 통제실을 비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답변은 미군이 대신 지휘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 갔다. 하지만 내가 손으로 끄집어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함의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군 장성들에게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왜 부하들을 현장에 보내지 않았었냐라고 한 물음에 대한 대답. 내가 불상사가 생기면 미군이 대신 지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현장에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현장에 같이 나갔다. 이런 대답인데 이 대답이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때는 현장에서 그 구조하는 상황을 마치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만약에 권영환 중령이 직접 쓰러져 있던 귀순병을 포복으로 가서 끌고 들어왔다면 더 비난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무모한 짓을 지휘관이 전체 부대를 통솔해야 되는데 몸을 던져서 가서 쓰러진 병사를 끌고 나왔다 그러면 더 욕을 먹었을 텐데 아까 우리가 봤던 TOD 영상이 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네. 자기가 일단 이렇게 소대 병력을 뒤에 배치시켜 놓고 저기
도발하면은 일단은 응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온 다음에 일단은 하사관 2명을 보내서 일단은 그 규순병을 끌고 들어오고 자기는 그걸 엄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안전지대에 간다면 이제 그 차량으로 이렇게 후송을 해서 이제 헬기를 타게 만들었던 가장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한 유엔군 총사령부의 대변인,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이번 현장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입지와 의견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엔군 총사령부의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내용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see the two individuals crawling up to the defector here. These are two non-commissioned officers. This person right here is the JSA Deputy ROC JSA Battalion Commander, Deputy Battalion Commander right here. These two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is, while the U.S. Battalion Commander is directing the overall effort in accordance with our rules. 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관적 의견을 조금 배제하고, 그럼 유엔군 총사령부의 대변인 이번 작전 수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유엔군 총사령부의 평가 내용 확인해 보시죠.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Several ROC and U.S. service members assigned to the JSA Security Battalion and evacuation teams demonstrated considerable courage that day in the face of an uncertain situation. 안 소장님은 저 유엔군 총사령부의 대변인 말, 평가, 유엔사 쪽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공동 전투하는 구역이 아니라 경비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경비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단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서로 총성에 오가는 걸 막는 일인데, 아마 대대장이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지켰고 또 용감한 그 중사 2명이 가서 데려왔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종료됐지, 거기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면 북한군도 지금 악이 받쳐 있는 상황에서 서로 총성에 오가면은 희생자가 더 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 유엔사 측, 우리 경비대대 대대장을 비롯한 장병들이 상황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이요. JSA 대대장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분명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이 순간 JSA 귀순 병사의 영상을 보면서 북한 측 추적조 4인방의 이 날렵한 행동과 다르게 판문과 경계병, 우리 군의 경계병들의 모습,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JSA 측의 북측 지역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북측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급하게 또 2명이 뛰어오고요. 무언가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사불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한국군과 비슷하게 이들도 역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반 이상이 AK-74 자동보총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이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북한군 역시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때 막지도 못했지만 이미 그 군인은 남쪽 땅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대단히 무질서하고 전투 능력이 미비하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네. 자, 북한군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는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 JSA 부대원들, 글쎄요, 이번 유엔사에서 공개한 CCTV에는 북한군 위주의 모습만 있었고 우리 JSA 한국군 측의 모습들은 CCTV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쓰러진 그 시각과 대대장이 현장의 구조를 부사관 2명과 나갔던 그 시간 40여 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이 부분도 우리 군이
반성하거나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 아닌가요? 네, 먼저 우리 군 쪽에 그 CCTV를 안 보여준 거는 네. 현재 40명 일개 소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소대 병력이 전부 다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보여주게 되면 네. 우리 병들의 은폐 위치가 다 포착되기 작전 때문에 상황이 공개가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보여줄 수 없는 거고. 굳이 우리가 불리해질 작전 노출, 위치, 군사 기밀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상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일단은 그 귀신병이 넘어오는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7, 8초, 10초 내에 모든 게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부하들이 대대장한테 전화로, 유선으로 연락을 했을 겁니다. 오라고. 그래서 혼자서 먼저 와서 상황을 본 다음에 네. 되돌아가서 소대 병력을 이끌고 그다음에 지원자, 중사 2명, 자기가 하겠다는 지원자, 중사 2명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걸렸을 거고 온 다음에 CCTV를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CCTV가 전부 다 북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TOD를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저렇게 중사 2명하고 대대장만 들어가는 모습만 보고 있고 그 뒤에 잠시 이제 몇 명의 우리 병사들이 배치되는 걸 봤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하러 가기 전에 또 조치가 뭐냐면은 이제 군단과 3군 사령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사단에서 K9 자주포가 혹시 들어갔을 때 북한군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 정말로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응징보복 대응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사단에서 포병이 대기하고 또 1군단 포병도 대기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군 항공모함 3척이 와서 한미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에 전투기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20전투비행단에서 KF-16 2대 네. 그리고 이제 F-15K 전투기 2대가 를 한 후에 들어갔다라는 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그 사이에 하지 않았느냐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보시는 영상, 이 권영환 JSA 대대장이 현장에 함께 부사관 2명과 출동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 귀순 병사를 구해 나오는 TOD 영상, 열 감지 영상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장비를 가동시켜서, 그러니까 CCTV로 볼 수 없는 구역이어서 저 열 감지 영상 카메라를 가동시키고 남쪽으로 돌려서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다. 그래도 40분은 좀 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물론 현장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김종훈 실장님. 네. 저 TOD는 전방을 봐야 됩니다. 네. 저기 기어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거를 돌리는 것도 아마 대대장 지시가 없었으면 못 돌렸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대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병력을 배치하고 네. 찾아봐라 하니까 그때 가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난 시간이 많이 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TOD 영상으로밖에 잡히지 않았던 구역. 그래서 유엔사에서도 스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병사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이 돌담 아래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얼굴을 가렸고요.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얀색 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말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 제작팀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군화라는 게요. 종아리까지 올라와서 끈을 꽉 묶기 때문에 누군가 억지로 자신이 벗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는 신발이 군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격하게 달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군화가 벗겨진 채 맨발로 있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 소장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글쎄, 저 군인이 양말을 신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겁니다. 아, 양말을 신는 게 신기하다고요? 예, 북한군은 이제 발사계라고 광목천 이만한 세수수건만한 걸 2장 주면 발사계를 한다고요? 양말 대신? 예, 그 표준 말인데 거기서는 발사계를 발에 돌돌 말아서 지하쪽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저 군인은 이제 운전병이기 때문에 좀 신발끈을 허술하게 맨 것 같고 네. 저 신발이 집차에서 뛰어내릴 때 벗겨진 건지 그 상태로 뛰어온 건지는 그건 불분명하지만 네. 어쨌든 벗겨졌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이제 그 판문점 대표부 소속 군인이니까 사실 그 군화라 가죽으로 된 군화는 그 돼지 가죽으로 된 군화 1년에 한 켤레 정도 아하. 그렇게 나오니까 평소는 항상 그 지하족을 신고 있습니다. 아, 지하족, 뭐를 신고 있다고요? 지하족. 지하족이요. 지하족이라고 천으로 된 거죠. 천으로 만드는 거. 아, 군화가 아닌 천으로 된 발을 감싸는
네. 신발 대용.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인들은 우리 그 탈북해 오는 군인들은 그 우리 국군이 신고 있는 그 소가죽 구두를 제일 부러워한단 말이죠. 국군들이 신는 소가죽 군화를 제일 부러워한다고. 예, 저도 처음에 넘어왔는데 조금 있더니 그 군화에다가 이제 국군복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군화를 보니까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더란 말이죠. 근데 네. 서울에 들어오더니 그걸 도로 뺏어가길래 상당히 서운했는데 네. 저 친구는 어쨌든 왜 신발이 벗겨졌는지 네. 그게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지금 좀 퀘션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지하족은 우리로 치면은 통이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 우리도 저 사형 나갈 때는 워커를 못 신고 네. 이저 헝겊으로 된 그 신발을 신었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이 어느 정도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저희들 군에서 갈 때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북한군이 신는 신발이 바로 헝겊으로 된 신발을 신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급이 안 좋아서 네. 통상 저게 규정상으로는 연간 2켤레 정도 줘야 되는데 네. 막 보급이 안 좋을 때는 2년에 한 켤레 주기 때문에 아마도 신발이 낡아가지고 뛰다 보니까 벗겨진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 운전병이기 때문에 운전병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운전병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병들은 주로 그 전투화를 잘 안 신어요. 아, 운전병들은 전투화를 잘 우리가 신어야 신고 있는 그 전투화는 네. 발목을 완벽하게 감싸기 때문에 네. 이 악셀레이트 감각을 잘 못 느낍니다. 네. 물론 우리 운전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화를 신고 운전을 하는데 네. 아마 간부차를 주로 운전하면은 아마 그냥 이 발목이 좀 편한 네. 그런 걸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 기순을 한 귀순병사의 발이 양말 한 켤레만 신고 있었던 모습에 의아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53년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42만여 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했던 북한. 과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 건에 대해서 눈이나 껌쩍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유엔사에서는 이번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북한에 전달을 했다고요. 그런데 전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 판문점에 가서 읽었다고요. 네, 일단 작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없습니다. 네.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팩스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성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관계자들이 군사 분계선 앞까지 가서 그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엄중한 어조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성기를 들고 가서 판문각에서 이걸 읽고 그러면은 북측에서 동영상으로 이걸 찍었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이 A4 용지를 또 받아갔다고요. 이거는 그럼 김정은에게 뭐 전달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에게까지는 뭐 보고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그 판문점 대표부가 우리 네. 군사정전위원회와 같은 판문점 대표부가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정치국에 보고했는데 뭐 요즘 황병소가 뭐 잡혀갔다 숙청됐다 하는데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이 군인이 아마 탈북하려는 동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북한에게 제때 보고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공개하거나 또 우리가 정전위에서 저걸 따질 때 북한군이 제때 나오겠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다만 네. 이제 우리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저 사실을 우리한테 이제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선에서 무슨 확성기 방송을 확 불어버리겠다. 네. 그러면 아마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최전선의 종해부대에서 판문점 대표부에서 집차를 몰던 군인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넘어갔다. 아하. 그러면 북한 전군이 받는 이 정신적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좀 히든 카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군사정전위원회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94년도 5월달에 북한이 군정위를 없애버렸죠. 자기들. 그렇죠. 인정하지 않겠다면 파기했죠. 그러면서 판문점 대표부를 만들었고 네. 그때부터는 군정위 회담이 아니고 장성급 회담으로 바뀝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 북한이 그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한 다음부터는 네. 현재 지금까지 확성기밖에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는 직통전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도 2월달에 해성공단. 이 이렇게 폐쇄되면서 그때부터는 남북한도 이 직통전화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판문점에 가서 판문각에서 확성기를 들고 종이를 들고 읽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번째 이어지는 소식. 과연 이 자유대안으로 목숨을 걸고 질주해서 달려온 오청성의 정체.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